지난주에 지구통행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즉, 이 사주팔자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오늘 강의 내용으로 일단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영혼이었고요. 처음에 우리의 육체가 탄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무국에서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는 별이 만들어졌고, 별이 이제 우리한테는 태양, 양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은 달의 기운이었고, 양이 다시 사상이 되면서 어떤 지구와 달의 어떤 충돌 때문에 사계절이 생겼다고 드렸죠. 그래서 사계절의 기운으로 8궤로 넘어가면서 자연이 생겼어요. 또 8궤에서 생명이 나왔고, 그 생명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세균이라는 핵의 내용과 더하기 미토콘드리아로 알고 있는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포가 구성이 되면서 요게 이제 지구와 공진화를 하면서 이제 저의 육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균이라는 육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사주팔자로 들어오면서 인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알겠지만, 또 하늘의 기운은 지구별에 처음 태어났었을 때 첫 숨, 앵애하고 첫 울음에 이 기운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육체와 영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오늘 배울 거는 육체와 영혼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행동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성이 제가 봤을 때는 지구에서, 지구별에서 살아야 하는 그 십성의 기운으로 보여서 제가 십성으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요 위에 있는 관성, 인성, 나, 식상, 재성, 나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기운은 관성, 인성이 있고, 나가는 기운이 식상, 재성.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시거든요. 좀 주목을 할 게, 여기서 들어오는 기운, 인풋에 대한 부분은 신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심성 신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기운은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구분으로 나눈 거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구시신경은 감각신경. 그 중에서 이제 오감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피부에서 느껴지는 촉감, 그 다음에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시각의 눈, 후각의 코, 귀, 청각, 피부 촉각, 입에서 느껴지는 미각. 요게 이제는 저희가 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감각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를 센싱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 신경은 오감 플러스 내수용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감각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고유 감각이 뭐냐면, 내 몸, 신체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몸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감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밥 먹을 때 숟갈로 떠서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게 고유 감각이에요.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내 몸 전신에 뭐가 있는지, 그런 감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뇌신경으로 들어오는데, 이 뇌신경이 결국은 나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신호를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그 아웃풋에 해당되는 게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 그냥 체성신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신경, 행동, 말. 이게 이제 체성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은 이게 아까 내수용신경처럼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교감신경은 이제 뭔가 흥분되도록 이제 액티브하게 해주는 게 이제 교감신경이고, 그 반대신경이 부교감신경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풀어내려고 했었을 때 뭐가 어렵겠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풀어내니까 어려워. 제가 설명을 해놓고도 써놓고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그 다음 설명들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죠? 아까 나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부분이 결국은 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십성에서는 나와 비겁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뇌라고 하면, 뇌가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나중에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가 뇌 과학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 있는 뇌간 보이시죠?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의 뇌인데, 이제 파충류,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물에서 처음으로 육지로 나왔을 때 이제 양서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충류가 맞고요. 이때의 뇌는 본능적인 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뭐 생식하고 그런 뇌라고 하면, 포유류가 되면서 이제 감정의 뇌라고 하는 변형계가 생겼어요. 이 변형계에는 크게는 편도체부터 해서 해마라는 그런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난 거고요. 그 다음 발달한 게 이제 심피질이 생기면서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 이성의 뇌가 생성이 됐는데, 이성의 뇌 중에서 심피질 가장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전두엽의 의미는 변형계의 감정의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이 태아 3세 사이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쉽게 흥분을 한다든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아에서 3세라고 내가 표현한 부분은,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엄마의 심리 상태가 편안하거나 안정적인 경우에는 변형계에서 전전두엽으로 연결되는 신경망의 배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엄마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아빠의 잦은 싸움 혹은 내가 왜 얘를 낳아야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 동반하게 되면 변형계와 전전두엽의 배선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태어난 이후에도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형계와 전전두엽의 어떤 배선의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육아 방법 중에 이제 포대기라는 그런 육아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 포대기에 대한 그 조명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애착 육아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포대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포대기를 아이가 포대기 안에서 있을 때 항상 엄마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유대감적인 안정감이 변형계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조절을 하는 부분의 배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서양에서 논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엄마들은 그런 어떤 좋은 육아 방법을 놔두고 뭐 독립심을 키워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이를 따로 재우거나 했었을 때 제대로 케어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떤 스트레스의 어떤 반응으로 해서 변형계의 뇌와 전전두엽의 배선이 잘못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을 못한다는 거는 쉽게 흥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어떤 그런 육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해 봤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성은 감각신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감각신경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 오감을 얘기를 하고 내수용 감각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가 인성이거든요. 그 인성은 뇌에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상은 외부 감각, 후각, 시각, 촉각, 청각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시상이라고 하면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상태를 센싱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시상하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이제 탈수 그런 현상을 막는다든가, 그 다음에 배고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제일, 여기서 올라오는 주 신호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관성의 어떤 이런 감각 신호를 받았을 때 인성이 나한테 전달을 해주면 이게 뭐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내 뇌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기 상상의 첫 번째 상자는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고 뒤에 상자는 이미지를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 들어온 감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회피를 해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그 신호를 무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신호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성 테레피질에서 뭔가를 쏴주냐면 호르몬, 도파민을 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도파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가져야겠다. 혹은 뭔가 행동, 액션을 취해야겠다 했었을 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도파민을 쏴주면 그때부터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식상. 우리 보통 말과 행동이라고 우리도 식상에, 어행에서는, 명리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상은 이제 두 군데로 가는데, 내부 쪽에 가서 움직여 에너지를 주는 부분에 대한 신경이 이제 교감신경인 거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식상 움직이는데 저기서는 재성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재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이 뭐냐면 내가 나의 바운더리 이외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재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는 먹이였을 거거든요. 인간으로 진화하기 전, 아주 오래전, 5억 4천만 년 전 처음 동물의 형태가 생겼을 때, 혹은 더 멀리 가게 되면 아까 전에 고세균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그런 세포,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각은 결국은 여기서 올라오는 감각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각이냐라는 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아마 시각이 없었을 거예요. 시각이 없던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주변에 뭐가 느껴지나요?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 어떤 그때가 이제 시각이 없었던 그 동물이 이제 살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한번 감아보세요. 눈 뜨지 마시고요. 제가 뭘 뿌려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눈 뜨셔도 돼요. 무슨 냄새가 났어요? 네, 무슨 냄새가 났어요? 혹시 무슨 냄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로마 오일 같은. 네, 아로마 오일인데 그 아로마에 어떤 아로마 오일인지 혹시 종류까지 아실 수 있나요? 시각이 없던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향이 들어왔어요. 저는 향을 뿌려드렸지만 만약에 재성에 해당되는 주변에 먹이의 냄새가 왔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건가요? 잡으려고 하면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에서 뭘 던져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호가 와야 되는 게 그 신호가 도파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요 감각에 대한 후각 먼저 했어요. 시각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는 우리는 안 보이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재성을 시각으로는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냄새나는 향기를 뿌려드렸어요.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후각을 자극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먹이의 냄새였다면 나의 감각은 이거 인성으로 먹이네 라고 인지를 했을 거고요. 저기서는 내가 먹이니까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도파민을 뿌려. 상상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상을 했냐면 먹이의 상을 내 머릿속에서는 떠올렸을 거고 먹이의 상을 떠올렸다고 하면 도파민을 뿌려서 식상이 움직이게 해서 교감신경으로 내 몸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파민은 어떤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상도 맞긴 맞지만요. 내가 먹이를 인지를 했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인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건 먹이야 라고 인지를 했었을 때 쟤를 쫓아가게 할 수 있는 추동의 어떤 시그널로 뿌려지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계속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눈은 안 보이지만 향기를 따라서 그 냄새를 따라서 가요. 운 좋게 그 냄새가 잘 못 움직이는 애라고 하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었으면 그 안도감, 그러니까 먹었다는 그 신호로 해서 뇌에서 또 나오는 게 그게 세로토닌. 그래서 먹는 거는 도파민이라는 그 시그널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경우 나오는 세로토닌의 어떤 그런 감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재성은 먹이일 수도 있지만은 저게 이제 가치가 부여가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성의 돈이라든가 어떤 값어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란 부분으로 해서 먹이가 들어오게 되면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값어치 있는 거에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욕심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십성의 그 시그널은 추동의 의미는 도파민과 이제 세로토닌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일으키는 게 관성에서의 어떤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성부터 보면 명리적 관성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나 아닌 남, 주변을 느끼는 거. 인간의 관성하고 똑같아요. 근데 명리적 관성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직업, 통제, 법칙, 규칙. 우리가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규칙은 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학교의 규칙, 회사의 규칙, 어떤 조직의 어떤 규칙,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명예도 있고, 뭐, 관성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명리적 관성에 비하면 자연의 관성은 그냥 감각. 이 감각은 얘는 학습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학습해요. 학습에는 모방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성의 의미 보면 아까 전에 회피와 무시와 접근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무관성의 개념은 무시적인 게 되는 거죠. 네. 관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배웠으니까. 근데 그 관성에 대한 거를 무시를 하는 게 그 무관성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관성은 자극을 통해 습득한다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출생 후에 어떤 시각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출생 후에 그 환경에서 자극을 통해서 그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시력도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어디 굴 속에만 있다고 하면 빛의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시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후각 가장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가 향기를 뿌려 드렸지만 동물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나왔었을 때 이제 포유류가 가장 큰 감각으로 사용하는 게 실제로 후각이에요. 우리 그 인간이라든가 이제 그 원숭이,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 볼 수 있는 시각이 발달을 했지만 그 외에 어떤 포유류들은 후각이 제일 발달돼 있고 냄새로 그 주변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굴에서 그 시각적인 빛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후각이라든가 청각 다른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환경에서 자극을 못 받으면 감각은 무뎌지고 발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극을 통해서 습득한다라고 해놨고요. 다음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가장 키워드는 인지예요. 인지. 눈을 감고 있었을 때 혹시 내가 눈 감기 전에 주변 환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 주변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인지라는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감각을 느끼는 게 인지라고 하는데 그 명리적 인성에서 보면 공부, 지식, 학문, 나를 생하는 것, 엄마 얘기도 하고 부동산, 문서, 자격, 저작권, 인내심, 통찰력 뭐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추가 하나 했죠? 여기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도파민이 있어야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성은 단순하게 어떤 인지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아까 회피, 뭐 무시, 접근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접근이라 뒤에서는 도파민 같은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요게 이제 나예요. 그 전에 감각이 들어오면 인지를 하는데, 이제 심피즈라고 이제 인지한 그런 뭔지 감각에 대해서 기억, 분석, 추리, 이해, 판단, 결정, 명령을 하는 게 아까 전전두어 뇌 심피지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나예요. 이 부분. 이것도 다 뇌예요.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적 인성은 본능적 요소가 강하고, 그 명리적 인성은 이것도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비겁이에요. 보이시나요? 장신경계. 장.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자연의 비겁을 장내 세균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장내 세균과 뇌를 연결하는 게 이제 장내축이라고 하는데, 그 장내축을 연결하는 게 장신경계예요. 장신경계에는 약 5억 개의 뉴런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내 뇌에는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뇌에 비하면 숫자는 작은데 척수에는 1억 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척수로 올라오는 그 신경보다는 많고요. 이 5억 개의 숫자는 문어, 똑똑하다고 하는 그 문어가 갖고 있는 신경의 숫자가 5억 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보는 아닌 거예요. 충분히 뇌와 장과 연결을 해서 신경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신경을 이용을 하는 게 장내 세균이에요. 문어의 갖고 있는 뇌 신경 뉴런의 개수가 5억 개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갖고 있는 수량과 장의 뉴런은 같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애들이 장내 세균이에요. 제가 자연의 비겁에 뭐를 써놨냐면, 출산 시 산도를 통해 전달을 한다고 써놨고요. 모유의 HMO로 양육한다고 써놨어요. 모유의 휴먼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해서 올리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휴먼 올리고사카라이드가 저게 뭐냐면 올리고당이에요. 성인들도 저 올리고당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모유에서 저 성분을 왜 갖고 있느냐? 모유에는 유당이 제일 많을 거고요. 지방 성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HMO, 올리고당이거든요. 얘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을 하냐면 장내에 있는 세균들을 위해서 엄마가 주는 모유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요 산도를 통해서 제일 전달을 하는데, 이제 재밌게도 대장균 아시죠? 대장균이 아이의 장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대장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장 속에 있는 산소를 얘가 싹 잡아먹어요. 무균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균, 공기가 없는 데서 사는 다른 균들이 차례차례 자리를 잡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피도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쟤를 잘 좋아해요. 걔는 태아 때 가장 많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HMO를 통해서 양육된 세균과 장신경계를 통해서 저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태아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출산 시 산도를 통해 전달이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제가 미토콘드리아 예전에 얘기할 때 지구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정 시에도 그 미토콘드리아는 핵만 받아들이지 정자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다 잘라내거든요. 여기서도 엄마를 통해서만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음에서 양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인 것 같은데 너무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닌가. 자연을 이해하다 보면 수컷이.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십성의 비겁은 인체의 장내 세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상이에요. 식상은 명확하죠. 그냥 말과 행동이에요. 명리적 식상은 뭐 언어, 활동력, 표현력, 제조, 뭐 자식, 양육, 유통, 강사, 교수, 예술, 스포츠, 과정, 욕구, 의지.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방 학습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요. 뭐 자연의 식상도 뭐 언어, 행동 뭐 이런 부분이고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추가한다면 뭐 여기도 자식, 그다음에 내 몸에 나와서 호르몬, 그다음에 뭐 많죠? 그 요변, 그다음에 눈물. 여기는 적지는 않았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성입니다. 아까 인성은 인지라고 했잖아요. 재성은 인식입니다. 아까 시각을 아까 눈을 감았을 때 잠깐 떠올려 보면 아무것도 인지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인지는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향인 거는 알아. 근데 제가 질문을 했었을 때 이게 무슨 향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모르셨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혹시 대답했나요, 제가? 거기 향에는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라벤더하고 버가못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는 제가 한번 여기서 툭 뿌리면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인식이에요. 그래서 인지는 했으나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근데 내가 경험적으로 알은 그 상태가 되면 쟤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지와 인식은 좀 다르다. 인지는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고, 재성의 개념은 내가 뭔가 해서 행동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외부에서 알아서 학습하는 일종의 학습이라고도 보면 되는데, 저 재성이 결국은 인성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기존에 학습된 거는 이 인성 단계에서 인지와 인성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눈을 감았을 때 제가 사과향을 뿌렸다고 하면 바로 사과라는 게 여기에서 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극인에 대한 개념도 거기를 통해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재성을 알고 있으면 이미 인지 단계에서 재성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학습이에요. 포유류는 저 학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약해요. 기억력도 오래지 않아요. 아까 전전돌 심피지라서 이만큼 보여줬잖아요. 그것들이 다 기억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성으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심피질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와 동시에 저게 뭔지를 위에서 상상하는 능력은 인간밖에는 없어요. 물론 그 원숭이라든가 걔네들도 약간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의 차이. 근데 학습에서 물려주거나 하는 부분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 모방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그 시선이 어디까지 갔냐면 우주까지, 우주의 비밀까지 밝혀내고 있을 정도로 어떤 신피질의 역할, 그러니까 인성과 재성적인 그런 지식,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성을 인지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부분은 인간만이 월등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 재성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게 우리가 뭐 돈, 뭐 흔히 얘기하는 재물, 그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도 필요하죠. 저긴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생식이 필요하니까. 그 암컷을 찾아가야 될 때는 식상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암컷을 찾아가려고 하면 뭔가가 필요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암컷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도파민이 뿜뿜뿜뿜 나올 거고, 뿜뿜뿜 한 부분으로 내 식상을 움직여서, 어떤 수컷들은 열심히, 쫙 멋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노래를 부르는 새도 있고, 어떤 그런 식상적인 행동을 해서, 재성을 얻는. 그래서 후대를 남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성도 역시 밖에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재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식상은 행동이에요. 그냥 내 몸이 하는 행동. 말과 행동이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없네. 또 스포츠 이런 것들도 다 저쪽 영역인 거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다 식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거 이해하셨죠? 대략적인 거 이해를 하셨으면 전체 한번 쭉 다시 정리해 봤어요. 관성은 감각신경, 그 다음에 인성은 시상하분데 뇌의 영역이고요. 뭔가 인지가 되면 뇌에서는 기존에 저장된 심피질의 어떤 저장된 것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뭔지를 인지를 하는데 내 머리에 없다고 하면 두렵겠죠.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고 회피 쪽으로 가겠죠. 그 느낌은 나쁜 것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인지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먹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 이런 거로 감각을 온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거 커피네? 이렇게 딱 떠올릴 수가 있고, 맛있는 거, 좋은 것으로 해서, 그거를 먹는 쪽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 커피가 재성이고, 커피를 사러 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식상의 개념. 그래서 식상은 운동신경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만 하면 에너지가 많이 달겠죠.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내 몸속에 에너지를 줘라고 하는 그런 그 신호체계가 발동을 할 거고, 근데 많이 너무 힘들어. 쓰러지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재성 주사가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게 이제 부교감 신경, 쉬어 이런 게 이제 부교 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 그려지죠? 그림 그려져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이 그림. 이해됐어요. 조금요? 조금요? 다음에 한 번 할게요. 다른 분들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성, 인성, 식상, 재성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도파민하고 이제 세로토닌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보상과 성취감인 거고요.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그래서 보상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 도파민도 50%가 장에 있어요. 네. 그 장에 있는 장내 세균들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나중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도파민은 이제 행동과 인식, 자발적인 움직임. 이게 자발적이어야 돼요. 뭔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추동 어떤 시그널이에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내 몸. 우울증이 아까 회피 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회피 쪽으로 가면 얘가 안 나와. 뭔가가 안 나와. 의욕이 없어. 그러면 무슨 문제? 장애 문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네. 수면도 관장을 하고, 이제 감정. 도파민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 제가 편도체하고 역할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못하면, 조절을 못하면 작은 감각에도 쉽게 흥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쉽게 업다운이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감정도 하고, 주의 집중. 제가 인성이 왜 공부에 적이냐면 주의 집중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인성이 자극을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집중해서 공부해요. 그럼 기억 잘 들어가겠죠? 도파민이 나와야 결국 내가 원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뭐 또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는 공부는 쑥쑥 잘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작업 기억, 학습, 그 다음에 성욕도 식욕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결국은 사랑에도 도파민의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도파민은 쾌락 중추를 자극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10이라는 힘으로 딱 자극을 했었을 때 얘가 딱 켜진다고 하면, 사랑은 10으로 힘을 안 줘도 7, 8에서 얘가 자극을 해요. 그러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행복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조금 다른데, 참 안타깝게도 젊을 때밖에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할 때 결국은 종국에 머무르는 곳이 전부 다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떤 쾌락의 그 역치가 낮은 상태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자주 반복이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은 남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린 그런 부분도 이런 작용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주의 집중, 몰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몰입 무아지경 혹시 기억나요? 우리 그 소울에서? 예, 조 아저씨.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그 도파민의 작용이에요. 요 몰입해서 무아지경하고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귀문. 귀문도 하늘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조 아저씨 둥둥둥둥둥 하늘로 올라갔죠? 몰입, 무아지경, 모든 게 안 느껴져요. 나와 자연과 주변과 일체가 되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또 도파민이에요. 그만큼 뭔가 열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보통 귀문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그런 거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도파민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그 무아지경 그 조 아저씨 딱 들어갔었을 때, 하늘로 딱 들어갔을 때도 오, 귀문이네 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 중독. 이제 아시죠? 이제 뭐 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독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역으로 저기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이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얘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서는 500회? 뭐 몇백 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100회라고 하면 내가 100번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100회가 된다? 안 기뻐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복수도 똑같아요. 증오도 똑같아요. 요게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수의 말이 누군가 막 들으면 막 기뻐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누군가를 딱 지적을 해서 뭐 마녀사냥식으로 막 증오를 한다 그러잖아요. 기쁜 거야. 그건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이러니까 잘 쓰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상태로 안 가는 게 좋겠죠? 긍정적인 부분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소확행, 작은 거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파민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애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세로토닌이거든요. 세로토닌도 행복 호르몬, 진통 효과도 있고, 쟤도 90%가 장애에 있어요. 뇌에서는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하면은 도파민이 50%니까 많은 거죠. 그러면 얘도 머리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세로토닌은 여기 있는 게 5%만 가도 만족한다라고 하니까 작겠죠. 근데 세로토닌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안 썼는데 비타민 D예요. 햇빛 많이 먹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햇빛을 많이 쐬면 이제 햇빛 어떤 에너지에서 이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비타민 D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하나씩 또 풀어보고요. 수면, 체온 조절,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 기억, 고통, 사회적 행동, 성관계, 수유, 동작 활동, 바이오리듬.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도파민 과활성을 억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는 계속 자극이에요. 자극을 세울 때 상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좋다라고 이건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내가 카테고리에 이 볼펜을 좋은 거, 내가 꼭 갖고 싶은 거라고 딱 떠올리게 되면 얘는 이미 내가 갖고 싶은 거 해가지고 도파민이 뿜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 좋아하는 것들 다 다르니까 좀 그게 이제 학습의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좋고 나쁜 어떤 그거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인지의 그런 부분으로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넣는다는 부분, 이거를 이제 개념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개념해서 얘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거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가 있을 때마다 뭔가 도파민 자극적인 부분으로 해서 어떤 중독적 부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아침 기상의 영향. 세로토닌이 많으면 아침에 잘 일어난대요. 중요해요. 혹시 하나씩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내가 어렵다고 했죠? 넘어갈게요. 이게 뇌의 작용이에요. 결국은 뇌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밖에 없고요. 그렇게 치면 나는 뭐냐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품도 그럼 영향이 있나요? 먹는 거나 뭐 몸에서 자연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파민이요? 네, 뭐 세로토닌이나 뭐나 예. 몸에서 자연으로 생성이 되는 거지 아니면 뭘 먹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세로토닌도 먹어야 돼요. 영양제 먹어야 돼요? 아니요. 자연식. 세로토닌은 참고로 바나나 같은 그 트립토판이 원료가 되고, 트립토판이 원료가 된 상태에서 비타민 D가 많으면 그거를 세로토닌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시키는 것도 또 햇빛이에요. 그래서 밤에 잘 잘 수 있는 게 이제 얘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도파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식물의 어떤 리그닌 같은 그런 부분 있거든요. 아미노산 계열에서 먹어서 인간이 도파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소화한다고요? 장. 그래서 장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인간이 소화를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이 리그닌은 못 시켜요. 그거를 장에 있는 세균들이 소화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원료가 되는 부분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약은 도움이 되나 이 부분은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정 아프면 먹어야 돼요. 그거는 아까 이만큼에서 갑자기 꺾어지는 거면 약 먹어야 돼요. 약은 그거를 눌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평상시에는 음식으로 해서 섭취를 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햇빛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셨잖아요. 이 자료를 찾는데 또 신기한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오온이하고 너무 닮아 있더라. 그래서 오온이 뭐냐 하면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기본 요소인데 이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으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아마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공즉식색까지 알고 있고 그 뒤에 요게 있어요.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수상행식도 얘와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불교 용어예요. 색이 뭐냐면 육체 또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가 뭐냐면 마음의 작용으로의 치각이래요. 치각이래요. 진짜 아까 제가 어디에 많이 있었죠? 인지, 인성. 상은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수동적, 능동적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뇌라는 부분에서 상상을 얘기했죠. 그 상이에요. 저기는 코끼리상인데 형상상처럼 상상이에요. 행,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의지나 욕구. 아까 식상 얘기했죠? 의지나 욕구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파민 들어가야 욕구가 생기고 뭔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의지와 욕구는 그 어떤 행인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파민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식은 마음작용과 더불어 마음작용, 요거예요. 대상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힘. 여기는 인식이라고, 여기도 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인식은 뭐라고요? 재성. 그래서 지인지는 인성이고, 이것도 학습이고, 식의 어떤 개념은 인식이 재성인 거예요. 공부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재성도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워서 내 속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아는 것도 어떤 인식하는 부분의 어떤 재성도 지의 어떤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색수상 행식. 불구 반야 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색특시공, 공즉시색, 색수상 행식, 역불역시.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관성, 색, 육체 또는 물질, 색, 색즉 시공, 모든 만문 삼라만상을 의미를 하는데 그 삼라만상은 뭘로 느껴요? 그냥 감각신경일 뿐이에요. 색으로 느껴지는 모든 내가 보이는 것들 다 물건, 산, 바다, 이거 그냥 물질이고 그냥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색의 개념은 우리의 관성과 닮아 있다. 수, 이 자리가 아까 뭐였어요? 인성. 인성의 키워드는 네, 인지. 인지 앤드 도파민. 도파민은 이제는 무시하냐, 회피할 것이냐, 접근할 것이냐, 거기에서 뭔가, 좋은 거야, 라는 쪽으로 행동하는 트리거. 그게 도파민. 그래서 수의 마음의 작용이래요. 그 지각이래요. 예. 상. 여기서는 상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와서 인지한 게 무엇일까? 내 뇌에서. 내 뇌에서 이미 식이 돼 있으면 이게 뭔지는 알 거예요. 식이 재성. 이미 공부해서 딱 느꼈는데 이건 내 팔이네, 머리카락이네, 이런 부분. 아까 냄새적인 측면에서도 뭐 초콜릿 냄새, 뭐 아는 냄새면 이 냄새가 들어왔었을 때 뭘까라고 했는데 초콜릿 같아. 내 머릿속에서 초콜릿이야. 모르면 딱 봤었을 때 맛을 보거나 뭐 하거나 이게 초콜릿이네? 라고 인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 머릿속에서 떠올리. 그 다음 행. 이거는 뭐 그냥 설명 안 해도 그냥 행은 식상. 그죠? 행동이에요. 행동. 식. 재성. 네. 인식하는. 이게 뭐라고요? 반야신경에서? 공이래요. 이 느끼는 모든 게 다 공이래요. 가끔 색시공, 공즉시세 얘기를 하면 다 공이니까 인생 살아야 되나?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쉽기는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공이라는 부분은 무가 아니거든요. 모든 물질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다. 뭐냐면 무지개 같다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없는 거고 내가 잡으려고 갔는데 무지개가 날라서 변했어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대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물질은 변하니 집착하지 마라. 여기에서도 어떤 감각으로 상을 만들 때 그 물건은 지금 현재는 당신에게 소중한 물건이라 사람이라 뭐 장소라 집착할 수 있지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색수상행식도 희한하게 사주명리의
십성하고 같이 대입을 해보니까 너무나 똑같더라. 누가 먼저일까요? 명리상이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아니요. 잠깐 생각해봐요. 테오보키 면전이라고 그랬어요. 테오보키의 어떤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생수 기억하죠? 1번이 임수, 2번이 잊어버렸구나. 다음에 더 할 거야. 정화, 뭐, 그게 기원전 3000년이고,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는 기원전 55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적인 그런 8괴가 나온 한 2000년 후 지난 거니까, 불교의 이런 반야신경적인 이런 무의 개념도 결국은 태오복희님의 어떤 8괴라든가 오행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명리하고 반야신경의 색수상 행식은 닮아 있는 것 같다. 이해되시죠? 어렵죠? 교육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저도 이건 몰랐어요. 색즉시공 공즉식생 거기까지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색수상 행식이 딱 눈에 띄고 자료를 준비를 하려는 자연의 십성과 자연의 십성과 명리적 십성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넣어봤어요.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되죠? 네.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네네. 어머나? 시간 다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사주팔자와 체질에 대한 거, 이제. 네, 선생님들, 다음 주 사주팔자와 체질 원 강의로 들어갑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